전남 동부권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순천 나이트클럽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공무원은 사적 모임이 금지된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안군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했습니다.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이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함께 드론 비행쇼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와 함께 최근 불이 난 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졌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남에서는 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나이트클럽 방문자 가운데 순천시에 공무원도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무원 한 명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일 오후 2시 기준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해 모두 42명입니다. 접촉자 파악과 검사는 모두 마쳤지만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등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검사한 관련 대상자는 모두 769명. 그런데 이 가운데 순천시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QR코드 찍거든요. 유흥업소는 거기에 이제 공무원이 있었던 거죠.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거죠. 파악 결과 해당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공무원은 모두 8명입니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제한 인원수는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로따로 가신 거죠. 이게 뭐 4명, 3명, 1명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날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중점 관리 시설인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조심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방문 시기가 인근 여수 지역에서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들의 방문 날짜는 1일과 7일, 8일로 확인됐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일보다는 전이지만 공무원들의 회식과 사적 모임이 금지된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주간에 방문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고 현재 17일자로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이들에 대해 복무지침이나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결심이 행동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인데 현재 내려진 대기 발령 조치가 일정 기간이 지나 단순 해제로 끝날지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지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방침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90여 명이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오는 2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2만 9천여 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702명을 자가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고흥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16일 담화문을 통해 최근 동부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3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엄정한 시국에 군수가 자가격리에 들어가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며 현재에는 자가격리가 해제돼 15일 오후부터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 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역학조사에서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자가격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 사례나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라남도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강화했습니다. 전남 22개의 시군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은 오는 23일까지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6인 이하 사적 모임 허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순천과 여수 등 동북권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순천과 여수, 광양과 고흥 등 4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복무 지침 준수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동북권 4개 지역 학교에 방역 소독비 긴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에서 코로나19 2차 화이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15일 완도군의 한 섬에서 80대 A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경은 오전 9시 20분쯤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완도군 농어민체육관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으며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이 연관성이 있는지 관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최근 불이 난 공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산단 가스 누출로 하마터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낮 5시 반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 불로 공장 일부가 불에 탔지만 불길이 10분 만에 잡혀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드럼통을 만드는 곳으로 지난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지금 화재가 난 걸로 된 거거든요. 16일 날은 다른 기계죠. 앞서 여수 산단에선 가스 누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6일 자정 무렵 여수 산단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새벽 1시 반쯤 현장에서 가스 누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학 공장에선 지난달 30일에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위반 사항 4건이 적발됐습니다. 안전조치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추정됩니다.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5일 낮 12시 반쯤 신안 아페도에선 창고에서 난 불로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장성에선 군부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전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이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무대에 오른 예술가들이 국가정원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는데요. 네, 밤하늘에는 드론 비행 쇼가 펼쳐졌고 또 특별 수상 무대 위에서는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도 꾸며졌습니다. 개막식 공연의 생생한 감동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국가정원의 밤.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시간이 밝았음을 알리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한중일 예술가들의 무대. 세계의 봉우리 위에 한국과 중국, 일본 예술가들의 웅장한 대북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순천 예술인들이 꾸민 달빛 바다입니다. 물 위에 띄어진 무대를 타고 정유진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순천시, 일본의 기타 큐슈시, 중국의 소흥도낭시는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자축했습니다.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동아시아 시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문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치유와 재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는 이념과 체제, 인종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를 통해 문화로 하나 되고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관계로 발전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绍兴被誉为没有围墙的博物馆，地域文化和历史传承是中华民族的文化瑰宝。我们将加快重塑城市文化体系，为东亚文化之都增添亮丽的绍兴风景。同时，我们将秉持人类命运共同体的理念。北九州市はものづくり、環境の町としての評価に加え、多くの歴史や自然、文化的な魅力を持つ都市でもあります。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で対面での交流がいつ叶うかはまだ分かりませんが、ぜひ本市にお越しをいただいて、皆様に北九州市の魅力を味わ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이어서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본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먼저 봄을 주제로 한 안무가의 동무가 펼쳐졌습니다. 모랫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몸짓, 유년의 바다를 표현한 무대입니다. 다음은 여름. 주제는 정채봉 작가의 자전적 동화, 초승달과 밤배입니다. 도립국악단의 자진몰이 뱃노래와 함께 뱃사공들이 노를 저으며 순천만 바다를 지납니다. 험난한 바다의 역사를 쪽배처럼 버텨온 순천 사람들의 애환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가을.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의 배경이 바로 순천입니다. 무진의 갈대밭을 형상화하며 남녀의 몽환적이고도 신비로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계절은 겨울입니다. 바다에 다다른 소년이 물속에서 나온 새와 함께 춤을 추면서 마음을 나누고는 하늘로 떠나보내는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무대 위 밤하늘에는 무대 연출에 맞는 드론쇼가 펼쳐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했습니다. 문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가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문화적 에너지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굳건한 문화 동반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제한적인 대면 관람이 이뤄졌지만 생방송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개막식.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순천 지역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 부족으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지역도 많은데요. 네, 영암군이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사무읍 간척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이곳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 사업이 시작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대농들은 쌀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간척지가 아닌 주차장이나 창고 등에 설치해도 된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시설의 지붕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대도시 이런데 기존 시설에다가 해도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굳이 이 우량의 농지, 원래 계획대로 우량의 농지는 국민들 식량을 담보하려고 해놨는데 왜 여기 이걸 가지고 훼손을 하느냐. 논란이 계속되자 영암군이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한평 등 다른 지역에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분별한 개발과 함께 관리 부족으로 인한 주민 마찰이 빈번해 발전 시설의 주거 밀집 거리를 100m에서 최대 500m로 늘리고 집이 10곳 이상 돼야 하는 주거 밀집 지역의 규정도 5곳으로 수정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창고 위 태양광 발전 시설도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창고, 버섯 집에서는 창고를 신축하고 주유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고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과 축사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허가 조건을 높인 상황.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적으로 우후죽순 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5.18) 민중항쟁 41주기를 맞아 목포 근대역사 2관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목포시는 18일 주요 기관, 단체장과 5.18 유공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갖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에서는 시민들이 신군부의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다 무력 진압에 의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강경 진압을 거부했다가 파면된 이준규 목포 서장의 경무관 특진과 현충원 안장이 결정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이 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경에서 경무관 특진을 결정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시위대 120여 명이 총기와 강목을 들고 경찰서로 들어왔지만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한 혐의로 계엄 당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시내버스 휴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17일 366회 임시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시내버스가 휴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한 비상운송 대책과 대중교통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김호수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휴환 의원이 도맡았으며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3형사부는 30대 운전자가 제한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던 반면 80대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했으며 늦겨울 새벽 시간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행자의 옷 색상이 어두웠던 점을 참작해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2019년 2월 새벽 6시 반쯤 목포 산정도에 있는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나이트클럽에 갔던 순천시의 공무원 8명이 대기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사생활도 없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역 지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